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은 그동안 배웠던 메쉬 기능들 이용해서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엑스맨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미스틱 캐릭터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사람 형태에서 스킨이 이렇게 변하면서 돌연변이 형태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류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생명체의 스킨이 이렇게 변화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이런 거 한번 표현하는 방법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 이제 비늘 구조로 그 스킨의 표면이 이게 변할 수 있는 그 패턴을 할 수 있는 메쉬 컴포넌트를 하나 구성을 하시고요. 일단 변화가 뭐 로테이션도 되고 지금 스케일도 되기 때문에 피봇 구성은 잘 하셔야 돼요. 원점에서 그 변화의 기준점이 되는 곳이 피봇이 되게끔, 원점에서 프리즈 되게끔 구성을 하시고요. 자, 친구 메쉬 네트워크 구성을 해주시고 디스트리뷰트에 가셔서 메쉬 타입으로 저 스킨 비늘 부분을 이 오리지널 메쉬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메쉬를 마우스 미들 버튼 드래그 앤 드롭 인풋 메쉬에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요. 자, 페이스 센터에다가 해볼게. 그러면 각 지금 디비전 나눠져 있는 이 페이스에 하나당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류를 하시면 모델링도 좀 신경을 쓰셔서 그 서브 디비전이 좀 균일하게 돼 있게끔 되어 있는 데이터야 그저 예쁘게 지금 잘 배치가 되겠죠. 보시고 전체 커버가 돼야 되니까 그쵸? 빠진 곳 없이 들어가게끔 75개보다 많아야 되나봐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아까 그 컴포넌트 사용하는 메쉬 피봇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메쉬가 이렇게 적용되는 그 오리지널 메쉬에 그 갖춰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 UV 좌표가 이렇게 반드시 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행하는 진행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앞선에 했던 그 스트렝스 맵 메쉬의 스트렝스 맵 있죠. 스트렝스 맵 이용해서 변화하는 패턴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UV가 진행 방향대로 일률적인 방향으로 잘 펴져 있어야 돼요. 요게 그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컴포넌트 피벗 그 다음에 메쉬가 적용되는 오리지널 메쉬의 UV 방향 여기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안 돼 있으면 원하는 대로 방향 설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제 자, 일단 기본 디폴트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최초에는 이 친구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없는 상태에서 스킨이 생성이 돼야 되니까 옵셋을 이용해서 그 스타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친구들이 지금 넘어가는 것을 뒤로 넘어가고 마이너스로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이렇게 반대로 쭉 넘어가면서 툭툭툭툭 넘어가면서 생성이 되게끔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일단 로테이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스킨 아래쪽으로 조금 박혀 있으면 좋겠죠. 아래쪽으로. 이것도 월드로 하니까 지금 자, 위아래 월드축으로 Y축으로 움직여 버리죠. 이렇게 안되게 이걸 로컬로 바꿔줄게요. 그럼 각각 컴포넌트의 로컬 축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해서 그렇고요. 그쵸? 이렇게 하면 Y축 방해하는 게 이해되시죠? 아까 이렇게 축에 다시 조금 좀 아이고 이러죠. 아이고 제가 점 1, 5 정도 살짝 튀어나오지 않게. 여기는 지금 마디 구성이 작아서 그런데 어차피 스케일 구성을 할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주고, 사이즈가 마이너스로 그냥 그죠? 아예 최초에는 안 보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해서 완전히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스타트 조건이죠. 이 친구가 적용이 해제되면은 최초에 쭉 생성되면서 이제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게 자 한번 해봤고요. 여기 이제 스타트 조건 만드는 거, 기본 스타트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팔뚝에서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쭉 생성이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생성되는 기본 단위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옵셋을 주는데 이번엔 스케일 사이즈 스케일 구성 해볼게요. 스케일인데 이 비늘이 이 스킨 전체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로컬 쪽 방향으로 길이를 한 2배 정도 키워보고 양옆으로도 그쵸, 좀 맞닿아 있어야 이게 빈 공간이 안 생기니까 늘려보고, 뭐 두께가 두꺼워질 필요는 없겠죠. 두께는 그대로 놔두고, 뭐 두께도 두껍게 하고 싶으시면 이쪽 방향도 하면 되는데 너무 좀 둔탁해지니까 두께까지 두꺼워지면은 그쵸, 특히 이런 부분은 좀 두께는 설정을 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부터 생겨야 되겠죠. 그럼 최초에 여기는 적용이 안 돼 있고 뒤쪽이 적용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스트렝스 맵 우리 앞전에 메쉬 운영하면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스킨의 UV 좌표에 따라서 스트렝스 맵을 램프로 적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램프 하나 연결하시고 램프 스케일 해줄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크고 이쪽이 작아지게끔 적용이 됐죠. 이미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오브젝트 이 팔 메쉬의 UV 방향이 아니라 어때요? 전체 월드의 Y축 방향, 그죠? 위에서 아래에서 쏴서 된 거고,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맵 헬퍼를 이 스킨 메쉬로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맵 헬퍼에다가 집어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맵 헬퍼에 적용된 UV 방향에 따라서 램프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쪽이 스케일이 적용이 됐네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쵸? 위아래로 되죠. 지금 램프가 지금 V 램프니까 우리가 아까 보시면 지금 U 방향으로 제가 정렬을 해놨어요. 뭐 V 방향을 하고 싶으시면 V 방향 정렬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UV 정리해 놓은 거는 U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왼쪽이 팔뚝 방향, 오른쪽이 수치가 작은 게 0에 가까운 쪽이 팔뚝, 1에 가까운 쪽이 손가락 방향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데이터에 맞게끔 인지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와서 스케일 램프 들어가서, 그러면 U 램프 되어 있는 걸 V가 디폴트니까 U로 바꿔주시고 하시면은 UV 방향 따라서 적용이 되죠. 그러면 적용되는 게 뒤쪽으로 하고 적용 안 되는 게 앞쪽으로,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줄 거니까 저희가 이것도 얘가 이게 쭉 가면서 쭉 전체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게 해줘 나중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놔보고, 자
스케일은 이렇게 적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넘어가는 거. 로테이션만 골축으로 되게 스케일. 로테이션은 아까 요 X축이었으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오고 플러스 뒤로 넘어오게 하는 거. 자, 90으로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각도를 조금 줄여서 80도 정도, 그죠? 이렇게 딱 서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줘 볼게요. 이것도 이제 램프로 툭툭툭 뒤로 넘어가게끔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여기도 램프로 한번 줘 볼게요. 램프 데이트 주고, 요것도 U램프로 주고, 뒤쪽이 적용이 되어 있고 저기 풀려 있게끔 쭉 가면서 뒤쪽으로 타다닥 넘어오게 할 수 있겠죠. 아, 지금 맵 헬퍼를 적용 안 해줬더니 이상한 방향으로 되네요. 자, 포함을 마우스 미들 버튼에서 맵 헬퍼에다가 해주었어요. 다시 램프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죠?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쭉 슬라이딩 되면 어때요? 두두두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램프로 키를 잡아서 애니메이션 타이밍을 이제 잡는 걸 해볼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스케일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따 없어져야 되니까 스타트 포지션 요 친구를 먼저 진행을 합시다. 요 친구도 요거를 깜빡했네요 제가. 자, 여기도 램프를 적용을 이 방향으로 해주고, 스타트 해주고, 여기도 보함을 맵 헬퍼로 해줬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스케일하고 로테이트 적용되는 거 빼고 한번 볼게요. 자, 스케일을 0으로 좀 스케일을 다시 올리고요. 가주면은, 자, 요거는 이제 요 방향이어야 되겠죠. 갑자기 적용이 안 된 상태를 스타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타트 적용이 돼 있는 게 점점 빠지면서 이 친구들이 생성되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램프의 방향성도 확인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태 변화를 준 게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램프를 다 따로 쓴 이유가 그래요. 각각의 타이밍을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스타트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없다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쭉 하시고, 요거를 1 소수점 셋째, 그러니까 0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이게 반전 돼버려요. 이 친구 지금 램프 지금 조절자가 두 개가 있는데 겹치면 반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최소값으로 1로 해주시고, 자, 스타트 할 때는 없이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이 포지션에 우클릭하셔서 셋키 이렇게 키를 주실 수 있어요, 속성에. 이렇게 쭉 오면서 150프레임 정도의 플레이를 할 거니까 130 정도에는 생성이 쭉 마무리되어 있게끔 쭉 와서 130프레임에 1 이렇게 해주고, 친구도 팔로우해서 따라와야 되겠죠. 전체가 다, 이 친구는 타이밍이 조금 늦게 와야 되니까 한 10프레임 정도 간격 한번 줘볼게요. 140 정도에 되게 이렇게 주고, 10프레임 간격 주니까 10프레임에서 10프레임 정도에서 스타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시면 이제 요 정도 그
얘가 페이드 될 수 있는 이 정도 간격을 가지고 이쪽에 쭉 오죠.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스무스로 바꿔줄게요. 그죠? 구간이 조금 부드러지죠? 이렇게 하시면은 130에서 40프레임 사이에 완성이 되게끔 슬라이딩 되게 쭉 상상시켜 봤고요. 형성되면서 이렇게 쭉 들리는 로테이션이 발생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적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스케일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일 조정되게 했고, 생성되는 것에 타이밍을 맞추면 되겠죠. 자, 스케일도 램프 들어가서 쭉 되는 게 스케일이 점점 커져야 되니까 스케일이 크지 않았던 게 점점 크게끔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 친구 똑같이 1인데 첫 프레임에서 세키 해주고 아까 130 잡았죠. 우리가 130에 가게 그다음에 이것도 10프레임 간격으로 되게 또 포지션 세키 해주고 40프레임 정도에 세키 해줘봤어요. 그러면은 그래 생성된 이후에 쫙 펴지면서 스케일 사이즈가 쭉 업이 되죠. 식으로. 그런데 보니까 이 손가락 끝은 사이즈가 이렇게 크면 안 될 것 같네요. 그죠? 이 친구 어느 정도 선까지만 운영이 돼야 되겠네요. 들어가셔서 이거를 줄여볼게요. 그래서 좀 보고 할까요? 그죠? 손가락 부분은 사이즈가 크지 않게끔 가지고 0.65 정도 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엔드 들어갈 때 수치가 좀 늦고 진행하다 멈춰버리면 되니까 커지고 손가락은 원래 사이즈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게 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스케일 타이밍 잡아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로테이션 한번 해볼까요? 자, 로테이트 같이 타이밍 한번 해봅시다. 이따가 오케이 세키 해주고 130에 쭉 로테이션 먹게 해주세요. 세키 하고 10프레임 간격으로 뒤에 따라가게 다시 이렇게 30에 로테이션은 딱 로테이션이 다 돼야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겠죠. 이 친구는 키 잡았어요. 근데 로테이션이 조금 빨리 일어나네요. 지금 그죠? 스케일이 좀 쓱 올라간 다음에 로테이션 되면 좋은데 너무 빨리 되네요. 이 친구도 스무스로 해주고 스케일도 스무스 아까 안 먹인 것 같으니까 스무스 좀 해주고 그래프 잠깐 볼게요. 로테이트의 요 램프 봅시다. 차등을 안 줬네요. 제가 흰색이 130이 아니라 40프레임에 밀려가게 로테이션 타이밍이 조금 더 늦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프레임 정도 밀어봅시다. 타이밍 조금 늦게 되게 쭉 나온 다음에 스케일 되고 뒤로 넘어가죠. 이렇게 완전히 뭐 잘한 다음에 남기시고 싶으시면 뭐 조금 더 밀어도 되고요. 조금만 10프레임만 더 밀어볼까요? 스케일이 완전 된 다음에 넘어가는데 스케일이 싹 오고 홀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5프레임 정도 선에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15프레임 정도 해서 스케일이 싹 올라오고 바로 넘어가게, 그죠? 툭툭툭툭. 아직도 홀드가 조금 있어요. 조금 더 밀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싹 올라오고 툭툭툭툭툭툭툭툭 되게, 그쵸? 이렇게 해서 타임 한번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됐으니까 컬러 적용해서 이렇게 주고 그죠? 이렇게 좀 줘보고, 그죠? 이렇게 되고 이제 스킨 컬러도 조금 변해야 되겠죠? 이 친구 적용된 데 가서 여기 컬러 램프 한번 줘볼게요. 자, 램프 적용해서 또 이 방향으로 주고 6번 퇴출 모드 하셔서 여기는 스킨 컬러가, 그죠? 지금 색이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타임 한번 맞춰볼까요? 자, 안 보이다가 첫 프레임에서는 스킨 톤이 이렇게 해주고 우리 130프레임까지 스킨 10프레임 간격으로 이 친구 따라가게 40에 스킨. 자, 볼까요?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우면 좋겠네요. 스무스 익스포넨셜 다운 하면은 스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스무스 타이밍을 조금 늦추면 좋겠는데요. 이 친구가 조금 더 천천히 가게 들어가셔서 스타트가 좀 더 느리게, 그쵸? 그러면 엔드는 좀 짧아도 되죠. 구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엔드도 좀 느려야 되겠네요. 50대게 오케이, 한번 해줘봤어요. 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원리만 이해 좀 잘 하시면 돼요. 그 상태 변화 패턴을 정해놓고 변화가 되는 것을 스트렝스 맵으로 적용해서 애니메이션 타이밍 컨트롤 하는 거거든요.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하기는 곤란하죠, 그죠? 특히나 움직이고 있는 오브젝트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로 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이런 프로시저럴 메소드가 없을 때는 예전에는 파티클로 인스턴싱 걸어놓고 스크립트로 다 짜서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기 굉장히 복잡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노드가 지금 디스트리뷰트 빼면은 노드 4개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 접근이 지금 엔지니컬 하지 않아도 지금 아티스트 개념에서 접근하기도 훨씬 편리하고 데이터를 수정 관리하기도 편하고 결과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방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한 비늘 형태로 한번 해봤고요. 작업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은 이제 애니메이션 패턴,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하는 주는 뭐 가시가 이렇게 축축축축 막 생기면서 뭐 변할 수도 있고, 그죠? 할 수 있는 패턴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게 이 방법을 기본 루트로 해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창의적으로 이 스킨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적용들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수고들 하셨습니다.